비트코인의 화려한 상승이 돋보이는 주말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39,368달러, 이더리움은 2,156달러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의회가 결국은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 2건을 올해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까지 미루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법안 2개,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단속하기 위한 해당 법안들이 원래 논의가 됐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부족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새 의장 선출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는 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년 초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왔었고, 다음으로 어제 재미난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SEC, 그동안에 여러 판사들로부터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그들의 주장이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면서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 어제 똑같은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뎃박스라는 암호화폐 회사와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전에 SEC는 뎃박스가 불법적으로다가 고객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법원은 이를 들어줬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거짓 모함이었고 뎃박스가 그런 일이 없었음을 증거하자 판사가 빡쳐가지고 SEC 너희 새끼들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딴 식으로 주장하거나 암호화폐 회사들 사업 망치려고 더러운 수작을 계속해서 부린다라면은 나도 SEC 변호사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엄포를 놓지 말고 바로 제재를 놔버렸어야 됐는데, 이 거만하고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SEC, 누구라도 좋으니 그들에게 철퇴를 좀 가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그것도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해대가면서 소송 중인 상대 암호화폐 회사를 망치려고 한다라는데, 뭐 이런 사악한 것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네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잠깐 내려왔습니다. 2024년도에 있을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지율이 90%가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재선은 확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한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가 본받아야 될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100년 뒤면은 나도 죽고 여기는 모두가 죽는다. 그런 우리가 후손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더불어 가지고 법무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 엘살바도르는 그동안에 도망친 대통령, 감옥에 간 대통령 등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범죄자로 기억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라 돈을 한 푼도 훔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통령이나 장관들 전부 다 깨끗한 사람들이어야만 후손들이 나를 나중에 도둑들에게 둘러싸인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일주일 7일을 일하고 110%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 세계 많은 대통령들이 나이프 부켈레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마어마한 빚과 갈라치기, 갈등 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비리와 좋지 않은 예들로 역사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데 후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그리고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가장 큰 유산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이죠. 기승전 비트코인. 다음으로 트위터상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무시했다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중국의 호흡기에 관련된 새로운 질환이 발병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처음으로 해당 소식을 접한 것이 약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또 아다리가 잘 맞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뭔가 좀 찜찜하죠. 이게 또 블랙스완 이벤트가 돼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재현시키는 것은 아니겠느냐. 몇몇 사람들은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줍줍해야지. 이어지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기를 RSI와 옵션 분포를 봤을 때 비트코인 4만 달러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RSI 같은 경우는 75를 넘어가지고 당연히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불장 때 과매수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주봉 기준 RSI가 75를 찍은 후에 오히려 가격이 평균적으로다가 15% 추가로 상승했었던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콜 옵션 같은 경우 4만 달러에, 풋 옵션에는 3만 7천 달러에 거래가 많이 걸리고 있어가지고 3만 7천에서 4만 달러 사이를 와리가리 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편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떡상을 하면서 6억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대가리가 깨지면서 청산이 됐었다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상승 전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덴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가 공유를 했었던 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유동성이 39,600달러 정도가 되나요?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쫙 펼쳐졌었다. 이것을 잡아먹으러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공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잡아먹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39,000에서 4만 달러대도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주면서 갉아먹으면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려오게 될 것인지, 일단 OBB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한편 인컴샤크 분석가 얼마 전에 숏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후회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 그가 즐겨보는 OBB를 봤을 때 확실하게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떴었는데 이거를 간과했었다라는 것이죠. 평소대로 이대로 기계처럼 트레이딩을 했었다라면 상승을 잡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쯤 하면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번 상승을 놓치게 만들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기준으로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RSI가 뚫고 높이 올라가 버리면서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된다라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무효화될 수는 있겠습니다.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이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이 해당 페넌트를 뚫고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주말 동안에 상승이 될 것이며 그 후에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형 채널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내려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만큼이나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드디어 가나요? 이더리움 21,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21,0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27,000, 3,000달러까지도 훅 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던 이더리움.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이더리움 이번 상승 때 선물 시장이 아니라 현물에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에드엔엘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상승이 될 수가 있겠다. 일단 22,040달러 선까지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토탈3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저항 위에서 테스트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지금부터 다시금 지대로 달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체인링크 보시면은 지난 5주 동안에 5천만 달러 상당의 체인링크들을 고래들이 꿀떡꿀떡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6달러 이상까지 상승하고 있는 체인링크. 어떠한 고래는 불러 178만 개를 던지고 그 돈으로 82,957개의 체인링크를 매수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체인링크 매니아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20달러까지 가즈아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다음 불장 때 최종 목표가는 2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체인링크 가즈아.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CEO가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에 솔라나를 통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에서 1초에 1센트 미만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응용하고 있는 블록체인들 솔라나와 옵티미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보다 두각이 더 기대되는 알트코인 3개를 꼽아보자라고 비인크립토에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들이 상승을 기대하는 코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RNDR, SNX, 세타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 코인들 모두가 차트상에서 저항을 뚫고 올라왔다. 먼저 렌더 토큰 주요 저항을 뚫고 지금 현재 안착을 하고 있는 중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있으며 신세틱스, SNX 역시
장기 하락 추세장을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 세타 토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버렸다. 따라서 이제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 가지고 와본 알트코인 차트들, 우지한이가 겁나게 좋아하는 커브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상승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으며 월드코인이 악함을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다. 월드코인은 마찬가지로 페넌트를 상방 돌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으며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직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은 거의 돌파 직전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먼저 상승했었던 아베 같은 경우는 특정 거래가 23,700개의 아베를 바이낸스로 입금시키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해당 거래가 수익 실현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물량 다 받아 먹으면서 가격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겠죠. 계속되는 불장의 힘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코인 주말 동안에 많이 펌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주말 일당 주기 광주댓을 통해서 특히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